증시 이슈와 또 전략까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약 127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보다 15에서 또 35% 많은 수준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온라인 쇼핑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매 판매 업체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관련된 세세한 기업보다도 일단 큰 그림의 소비 관련된 동향을 미국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주축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죠.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이 이를 얼만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이었는데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마 이번에 모두 다 추산을 하게 되면 온라인의 성장이 오프라인의 부진을 메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같은 경우 4분기가 소비 대목인데 그런 때 제대로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경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일단 그러면 이 상태로 내년 1분기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절벽이 나올 수도 있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국면들도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와 관련된 소비 동향을 정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중단됐던 추가 부양책들,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속도를 내야 일단 미국의 어떤 경기를 받추는 하나의 축이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온라인 쪽이 선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마존이고요. 가장 큰 성장을 코로나19 때부터 보여준 대표적인 유통업체고 그리고 월마트도 충분히 따라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음식료 쪽, 그래서 생필품 쪽에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 아마존의 변화에는 크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게다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대표적으로 페이팔 같은 회사들도 이런 온라인 쪽의 성장을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약간 고평가라는 관점들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됐었을 때 이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접종을 시작했을 때 이런 고성장에 대한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생각해 보게 되면 솔직히 지금 쪽에서 너무 이쪽을 강하게 생각하면서 비중을 많이 좀 늘려가는 전략들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배송업체 관련해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배송 UPS나 관련 페덱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UPS나 페덱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뭐 택배 관련된 쪽 대목은 맞습니다만 이를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소비 관련된 쪽의 동향으로 해석하는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아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물동량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로 해석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가시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확실히 더 돋보여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차라리 그쪽에 대한 변화가 경기에 대한 맞물림과 이어서 있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1999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액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나왔다는 점에서 차익을 실현했을 거란 해석이 있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코스피 급락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방향에 따라 지수도 움직이는 만큼 이 동향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던질 매물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네, 일단 지금 어제 숫자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지수만 42포인트 하락하고 외국인들이 한 2조 4천억 매도를 하고 그 대부분을 또 2조가 넘게 개인들이 받아가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의 큰 변화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급하게 팔다 보니까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변화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한국 시장이 MSCI의 신흥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뭐 쿠웨이트나 다른 쪽에서 비중을 늘리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특히 예탁금이 60조대가 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거래대금이 과거에 보던 거래대금 수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나왔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다시 매수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 12월 달부터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시 매수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두 번째는 환율이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조 이상 매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환율이 3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거의 뭐 10원대 이상으로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을 텐데 그런 쪽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아직 그렇게 큰 시장의 영향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대형주는 좀 흔들렸어도 중소형주는 꿋꿋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시장이 그동안 좀 소외되고 어떤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저평가된 영역이 중소형 쪽에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 기회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종목 중심의 장세도 유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쪽도 생각하시면서 외국인 동향들 체크를 하시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동향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